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고아원의 최지호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30년 전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30살이던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아이들 12명의 끼니를 챙기기도 벅찼고 겨울 난방비는 매달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고아원 정문 앞에 낡은 우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상자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 하나 없이 그저 깨끗하게 정돈된 지폐들만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던 시절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그 돈으로 아이들의 겨울옷과 식료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또 그 우유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새벽 어김없이 그 낡은 우유 상자가 고아원 문 앞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늘 고아원 운영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익명의 은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소리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덕분에 이 고아원이 그리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한 분의 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아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시장 골목 안쪽에 있던 김씨네 분식의 김할머니였습니다. 팔순이 넘은 할머니는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할머니의 손맛은 동네에서 유명했죠. 특히 손으로 직접 만드신 만두는 일품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갈 때면 김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애들 데리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잠깐만 들러요. 그리고는 막 튀겨낸 따끈한 튀김과 떡볶이를 봉지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시며 화를 내셨죠. 아이고, 이게 뭐라고. 애들 간식으로 좀 주는 건데 돈을 왜 내려고 그래요? 원장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할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명절이면 송편을, 여름이면 시원한 콩국수를, 겨울이면 뜨끈한 어묵을 싸주셨습니다. 사양하려 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도 옛날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통에 잃어버렸죠. 그 애가 살아있다면 원장님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어리는 그리움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아원 아이들 이름도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시장에 오면 한 명 한 명 챙겨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우리 민숙이 많이 컸네. 수진이는 감기 다 나았어? 아이들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할머니께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선물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하러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김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를요.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홀로 칼국수 면을 뽑고
만두를 빚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점심시간까지 쉴 틈 없이 일하셨죠.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가게 정리를 하고 그날 번 돈을 세심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에 뭔가를 꼼꼼히 적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공책의 내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시지.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그 고된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의 손은 화상 자국과 칼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무릎은 늘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밤 할머니는 가게 문을 잠그고 어딘가로 나가곤 하셨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질 무렵에야 돌아오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묘소에 다녀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중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어딘가에 작은 추모비라도 만들어 두신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올해 봄이었습니다. 김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칼국수 육수를 끓이시던 중 그만 주저앉으셨죠. 다행히 단골 손님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할머니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안과 과로로 인한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호예요. 저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의 손을 잡으신 할머니는 가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이들, 잘 키우세요. 다들 제 아들이에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벽 뒤쪽, 벽돌 뒤에 일기장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동네 주민들과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게 벽 뒤쪽의 일기장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할머니의 조카가 가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 30년 넘게 할머니가 지켜온 그 작은 분식집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벽 뒤에 뭔가 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주방 뒤쪽 오래된 벽을 살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벽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한쪽 벽돌이 다른 것보다 조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벽돌을 빼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3일. 오늘 나는 결심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내 아들로 여기기로. 고아원 앞을 지나다가 추운 겨울날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봤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내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내 아들은 전쟁통에 잃어버렸다. 3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피난길에서 내 손을 놓친 그 순간부터 나는
평생 그 아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아들은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믿고 싶다. 내 아들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자랐을 거라고. 저는 숨을 죽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2월 1일. 오늘 첫 번째 우유 상자를 고아원 앞에 두고 왔다. 이번 달 가게 수입에서 최대한 아껴서 모은 돈이다.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끼니 한두 끼는 될 것이다. 누군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지만 나는 들키고 싶지 않다. 이건 내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낡은 우유 상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옛날 우유 배달원이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하듯이 나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배달하고 싶어서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함께 할머니의 심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6년 7월 15일. 오늘 시장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다. 원장님이 데리고 장을 보러 오셨더라. 아이들이 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만두 냄새를 맡으며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만두 정도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세우고 만두를 한 봉지 가득 담아줬다. 원장님이 돈을 내려고 하셨지만 절대 받을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은 내가 평생 찾던 내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200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고아원 앞을 지나갔다. 아이들이 작은 트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내 우유 상자가 저 웃음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기쁘다. 내 아들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웃고 있었기를 바란다. 일기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할머니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3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고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쉴 수 없다. 내가 멈추면 누가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익명의 우유 상자가 사라지면 원장님은 얼마나 당황하실까? 나는 끝까지 비밀을 지킬 것이다. 원장님이 나를 알게 되면 그분은 부담스러워 하실 것이다. 나는 그저 먼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2023년 9월 10일. 오늘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아이가 고아원에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른이 되었다. 원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는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지켜봤다. 어떤 아이들은 훌륭한 어른이 되어 세상으로 나갔고 어떤 아이들은 아직도 고아원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 내가 한 일은 별것 아니다. 그저 분식집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나눈 것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도움이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다면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몇 달 전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이제 정말 힘들다. 숨쉬기도 힘들고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다. 하지만 다음 달 우유 상자는 꼭 놓고 가야 한다.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 원장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아이들은 모두 제 아들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평생 어머니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진 후에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늘 곁에서 지켜보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그 할머니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아들을 영원히 기다리는 어미 김순자.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찾아 헤맸던 익명의 후원자. 그 위대한 분이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시장 골목의 작은 분식집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거칠고 화상 자국 가득한 그 손이 새벽마다 면을 뽑고 만두를 빚으면서 동시에 300명 아이들의 미래를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왜 평생을 숨겼을까요? 일기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 중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아픔을 혼자 품고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고아원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래. 너희 모두가 할머니에겐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었단다. 그날 이후 고아원 마당 한쪽에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30년간 사용하신 그 낡은 우유 상자가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낡은 우유 상자 속에 담긴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어머니의 사랑. 김순자 할머니. 당신은 300명 아이들의 영원한 할머니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이제 서로를 할머니의 손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면 아이들은 그 우유 상자 앞에 모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눠줄게요. 네, 여기까지 최지호 원장님 사연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평생 이름 석자 남기지 않고 소리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원망이 아닌 축복으로,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소리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우유 상자처럼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최지호 원장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김순자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